네, 오늘은 오랜만에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주에 대한 영상은 제가 한 4개월, 5개월쯤 전에 은행주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좀 업로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별 특별한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2, 3주 정도 사이에 은행주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뭐 가치주라든지 저평가 주식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를 들고 있는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뭔가 이 가격이 갑자기 원래 이렇게 안 오르던 종목이 가격이 이렇게 단시간에 빠르게 오르면은 뭔가를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압박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다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각자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전략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맞게 각자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 이번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은행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팔 것인가.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도 항상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주식 투자자라면은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팔 것인가도 중요하다. 최근의 이슈는 이거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일본이 워낙 이제 성장이 좀 더디고 투자가 좀 정체되고 주가가 많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면은 기업 가치는 계속 오르는데 펜 하나 켜볼까?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오르는 거죠. 돈이 계속 기업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계속 올라가는데 뭐 어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PBR, BPS가 오른다. 주당 순자산이 계속 오른다. 그런데 이게 5년, 10년, 15년 지났는데 기업에 돈이 쌓이기만 하고 주주들한테 환원이 안 돼. 그러면 주주들은 그 뭔가 기업에 쌓여 있는 자산을 당연히 좀 내 몫으로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주가는 당연히 오르지 않고 주가도 안 오르고 배당도 안 오르니 주가 일본 시장의 투자 매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PBR이 너무 낮은 기업들은 아예 그냥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런 초강수를 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일본의 어떤 기업 기업 환경 자체가 좀 이게 딱 맞닥뜨러지면서 주가가 니케이가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전례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모방을 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수혜 종목이 되는 거는 저 PBR 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PBR이 낮다는 거는 주가가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PBR을 투자한다는 거는 주가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뭐 그런 가능성이 높죠. 주가가 높지 않으니 배당을 조금만 해도 고배당주가 되는 거죠. 배당을 조금만 해도 주가가 안 오르니 고배당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의 종목은 저 PBR주가 많습니다. 저 PBR주가 많다는 거는 주가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고 PBR, 고 PER주는 주가가 이미 막 탄력을 받고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막 변동성이 크고 이런 가능성이 높고 배당 수익률은 작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 기울기로만 치면은 이 전례가 없는 여기 이렇게 전례가 없는 속도예요. 물론 이렇게 장기간 우상향했던 기간도 있긴 하지만은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랐던 적은 없어요. 정말 뭐 로켓을 쏜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과거력상 뭐 4만 원에서 한번 두드려 맞고 이렇게 5만 6천 원에서 두드려 맞고 지금 하나금융지주 기준입니다. 이런 가격에서 한 번씩 두드려 맞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뚝 떨어졌던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55,900원이면 당연히
한 번씩 이렇게 좀 조정을 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생각인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 좀 잘렸는데 월봉이에요. 월봉. 여기가 지금 2014년이고 여기가 2023년. 10년간의 차트를 보여준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10년간 이런 흐름을 보였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이렇게 좀 조정을 주는 거를 기대를 하고 일부 매도한 다음에 만약에 조정 주면은 다시 저점에서 물량을 늘리려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는 뭐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봉이 아니고 주봉이네요. 주봉. 이건 이제 일봉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일봉 굉장히 가팔라요. 이렇게 마찬가지 KB 이렇게 오르고 신한 마찬가지로 스카이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이 작년 여름 대비해가지고 대부분 40% 50% 올랐어요. JB금융지주는 원체 지금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만 봐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그러니까 재작년 초죠. 22년 초에 은행주가 좀 저평가라고 인지를 해서 처음에 이제 지방은행주 위주로 좀 이렇게 담았었는데 매입 금액은 한 7억 7천 정도, 처음에 이 정도 담았었는데 작년 7월쯤에 시중은행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는 좀 너무 저평가고 여기서는 더 빠지기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JR 글로벌 리츠 좀 손실 보면서까지 매도를 해서 매입 금액을 이제 한 11억 5천만 원까지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11억 5천에서 15억 6천 정도로 한 뭐 4억 1천만 원 정도 수익이 4억 1,300만 원이네요. 이 정도 지금 평가액이 늘어났고 배당금은 기대 배당금은 9,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1억 5천만 원의 어치를 좀 매수했을 때 당시에 기대 배당금은 9,600만 원 정도를 기대하고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한 이 배당 수익률이 한 8, 9% 정도.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주가는 수익률은 한 30%, 40% 이 정도 나는 상태인데 저도 뭐 이런 수익률을 보면은 일부 좀 팔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잠깐은 좀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뭐 저는 지난주 이렇게 주가 올랐을 때 팔지는 않았고 왜 팔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저 PBR주가 난리가 난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이제 부동산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내가 좀 외곽에 한 11억짜리 꼬마 빌딩을 샀어요. 꼬빌. 이게 임대 수익률이 9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싸다. 11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임대 수익률이 뭐 이런 무슨 부대 비용 다 떼고 세전 기준으로 9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한 1년 지나가지고 이게 15억이 됐어. 그 임대료는 여전히 9천만 원이 들어와. 나는 뭐 아직 매도할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여기 옆에 있는 뭐 복덕방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요새 이 건물 사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 4억 더 줄 테니까 매입가보다 4억 더 주고 15억에 살 테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를 만약에 내가 듣는다고 쳐보죠.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 가격에 이 사람은 왜 살려고 그러지? 매수자는 왜 살까?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고 있는데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오른 가격에서 왜 살까? 저는 이제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39,000원대인데 39,000원대도 안 사던 사람들이 4만원대, 5만원대 도대체 왜 살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Why? 매수자는 왜 사냐? 두 번째,
15억짜리라고 해도 이 9천만 원씩 매년 9천만 원씩 내 통장에 이렇게 꽂아준다는 이 건물, 이 정도면 지금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지금도 굿. 지금도 괜찮다. 15억짜리 꼬마 빌딩을 사서 다른 걸 투자를 해가지고 15억짜리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이거를 팔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 건물 부동산 투자자들의 생각은 대부분 그런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뭔가 은행에 예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 이유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 보통은 15억짜리를 팔았다 그러면 왜 파냐 보면은 다른 거 사려고, 좀 더 좋은 거, 좀 더 좋지만 가격은 좀 더 안 올랐다 싶은 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갈아탈 수가 있냐, 지금. 지금 15억인데 만약에 그 배당금이 9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로 치면 6% 초반대예요. 근데 이제 6% 초반대가 나온 다른 주식으로, 다른 배당주로 갈아탈 수가 있냐 이 말인 거죠. 마땅치 않더라.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식 그 배당 수익률은 6% 초반인데 추가적인 주주 그 환원을 또 하잖아요. 지금 주식 소각을 3천억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다 배당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8%대 아직 그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8%, 한 8.3% 정도? 그러면은 8.3%의 배당을 주는 다른 종목이 또 있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별로 지금 없어요. 갈아탈 종목이. 만약에 이 하나금융만 오르고 나머지 배당주들이 다 안 올랐다 그러면은 제깍 팔아가지고 한 9%, 10%짜리 갈아타면 되죠. 근데 지금 저 PBR주들이 일제히 올랐고, 이 저 PBR주들의 특징은 배당금을 많이 주던 고배당주들이기 때문에 다른 고배당주들이 별로 좀 없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수급을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KB금융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막 쓸어 담고 있고, 신한지주도 외국인은 좀 상대적으로 좀 KB나 하나금융지주에 비해서 좀 조금 약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매수세가 강해요. 우리금융지주 마찬가지고, 저는 보통 이런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서 투자를 결정하진 않지만은 이 정도로 만약에 그 수요가 강하다 그러면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역대 최대 매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조 원에 가까운 매입 금액이 들어왔는데, 순매수가, 이거는 뭐 코스피 역사상 최고라고. 그 전에 이제 2조 3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은 이때는 이 삼성전자의 블록딜이 좀 포함되어 가지고 요거는 좀 예외로 잡고, 진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강하게 한 날짜로만 쳤을 때에는 지난주 금요일이 역대 최대였다. 그럼 둘 중 하나죠. 이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로 매수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우리 스마트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김 당한 다음에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형국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상태면은 오를 포텐셜이 더 크다 해가지고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한 얘기인데, 이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유일하게 이 시중 은행주 중에 배당금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거밖에 지금 예를 들 수가 없는데, 현재 주가가 55,900원이고 배당금이 3,400원이에요. 배당 수익률 6.08% 나오고 시가총액 16조인데 여기서 3천억을 소각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소각 비율은 1.84%.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7.92%가 나온다. 8.2%는 제가 주식이 좀 오르기 전에 계산했던 건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주가 기준으로 주주 환원 비율은 7.9%가 나오는데, 이거를 갈아타려고 보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뭐 6%, 5%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대체할 종목들이 많이 있죠. 지금 뭐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도 뭐 6% 안팎 나오고 해외 리츠들. 근데 지금은 갈아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좀 더 지켜봐도 좀 느긋하게 동요하지 말고 지켜봐도 되는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 환원율이 중요한 거죠. 주주 환원율. 배당금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배당금에다 주식 소각을 한 금액. 왜 소각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잖아요.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배당을 한 1,700억 정도 하는데 이번에 3,000억 정도 소각을 했으면은 분기 배당 2번 정도 한 것보다 좀 안 되는 정도의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준 거예요. 근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배당 소득세를 내지만 이 소각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리는 이게 당장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아니다 하더라도 실리는 이 소각 쪽이 더 높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예정이다. 이제 이런 식의 하나증권, 하나금융투자에서 아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증권에서 내놓은 어제자 리포트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내년엔 더 많이 줄 거다. 3,650원. 그 PBR 밴드를 보면은 이 하나금융지주의 12년 전의 PBR은 0.8에 육박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0.3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일주일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0.4를 조금 넘는 정도로 됐어요. 그럼 지금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이 PBR 밴드의 히스토리를 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17년도에도 이렇게 한번 스카이로켓 한번 쏴서 0.7대를 터치를 했는데 아직 많이 남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는 사실 이때나 주가는 사실 이게 지금 2008년도거든요. 연도가 다 잘려버렸네요. 차트가 밑에 2008년도에서 지금 2024년도 무려 16년의 시간 동안 주가가 사실 이때도 5만 3천 원대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로 그냥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 고평가였던 거죠. 왜냐면 이때 보시면은 배당금 보면은 여기 또 잘렸네. 2008년도에는 배당금이 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3,400원이라는 거죠. 그 2009년도에 400원, 300원, 400원, 300원, 1년 배당금을 300원, 400원 주던 기업이 배당금이 10배가 뛰었는데, 그러면 이때는 팔았어야 하는 기간이 맞고, 이때는 사야 하는 기간이 맞는 거죠. 그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도 이렇게 1%대이던 시절은 이땐 고평가가 맞고, 지금은 6.08%? 근데 여기다가 이제 1.8% 정도 소각을 또 했으니 지금은 아무튼 그렇다. 이거는 이제 KB 금융지주의 PBR 밴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KB는 더 고평가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이 라인이 PBR 1.22 라인인데 이걸 한참 초과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치고 올랐을 때는 이거는 PBR 0.8, 이게 17년도에도 PBR 0.8대를 찍었던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0.4 정도를 0.4대일 텐데 PBR이 이때와 이때가 주가가 같다고 해서 같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수익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KB금융도 주가가 배당금이 뭐 한 200원, 300원 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거의 2,500원, 2,6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고평가가 맞았고 이때는 저평가가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는 고평가, 이때는 저평가. 그래서 지금 이 월봉 보면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월봉만 보면은 막 갭으로 뛰어가지고 막 가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들어오는 매수세가 좀 무서울 수는 있어요.
일단 당연히 조정받을 수 있죠. 조정받을 수도 있고 그냥 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주가를 맞추거나 이런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투자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그냥 제 주식을 나가기만 하면 좋을 그럴 누군가에게 이렇게 리딩을 해줄 만한 그런 실력자는 아닌데 지금 정도면은 저는 아무튼 팔아서 뭔가 액션을 해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내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도에 캡처했던 그림이고 그래서 은행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승은 사실 굉장히 흔치가 않거든요. 은행주 입장에서는 올라도 이렇게 이게 이제 1년,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두 배가 되지 일주일 만에 막 이렇게 30%, 40%의 수익률을 주는 이런 시기는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정 불안하면 이제 분할 매도가 답이긴 하죠. 일부 매도해 놓고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 놓고 나머지 더 많은 비중은 들고 가면서 더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매도해 나가는 그런. 네, 뭐 아무튼 저는 뭐 전혀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영상 내내 이제 설명을 했죠. 음, 아무튼 2월 26일인가 27일인가까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기말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다들 좀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배당금도 좀 낭낭하게 좀 받으시고 주가 상승을 즐기면 될 것 같고요. 참 은행주 주주들이 1, 2년 사이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이런 이익에 대한 어떤 간섭이라든지 근데 뭐 저는 그런 정부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은행주 투자에 있어서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상수라고 봅니다. 항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섭은 있었고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있었고 근데 10년 전에는 그런 간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BR 1.4가 정당화가 됐고 지금은 그런 간섭이 있기 때문에 PBR이 0.3이어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은행주에 있었던 그런 악재들은 5년 전, 10년 전에도 늘 있어왔던 악재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적인 어떤 지속성을 보여왔다면 그 정도면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은행주 투자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